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평경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를 짧게 살펴보고 한 달 정도의 시황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최근 이슈가 됐었던 것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이슈입니다. 5월 초로부터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처리 비용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2년 전쯤에 이 비트코인의 여러 기능을 달아준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에 보이시는 BRC20 이 녀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칭상 ERC20 이더리움 토큰과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즉 다시 말해서 템루트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여러 기능을 달아준 거잖아요. 이렇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용량이 너무나 많아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용량이 많아질수록 이 비트코인 같은 네트워크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이 악용돼서 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자 이런 페페 같은 코인도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BSV와 BK 등이 악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게 최근 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최근 이슈는 장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상 5월 1일자로부터 비트는 약세 구간을 밟고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디커플링이 벌어진다는 뜻이고, 비트코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약세장이 나오고 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만큼 지금의 코인판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인지하시고 현재 차트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건 비트코인 테더 일봉 차트에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원으로 두 개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5일선과 60일선이 데드크로스가 오늘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4월 중순으로부터 5일선과 20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약세 구간을 밟았고요. 이제는 60일선마저 이탈합니다. 가장 최근차 데크가 언제 있을까? 3월 초가 되는 거죠. 이 3월 초의 차트를 보았을 때 앞으로는 단기 하락 구간 또는 단기 약세장은 확정으로 볼 수가 있고, 아마 기간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이전같이 한 번에 쏟을 건지 기간을 정말 짧게 가져간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둘째가 되는 것은 약세로 흐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기간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그어드린 것 외에 반대로 수직 반등을 보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선택은 마이너한 선택, 소수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분석적으로는 둘 다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분석을 객관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선택은 항상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은 매수 구간은 상승분 대비해서 얼마만큼 되돌려 놓는지 22.5K부터 25K가 될 거고요.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제가 요즘 주로 보고 있는 차트인데, 바이낸스 차트이고 디폴트 차트입니다. 이 디폴트라는 것은 아무런 세팅을 안 해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아무런 세팅을 안 해놨을 때 바이낸스에서 MA 값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은 7일선과 25일선, 99일선입니다. 여기서 한눈에 봤을 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99일선으로서 향후 지지선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상승을 보는 게 아니라 숏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숏을 보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입장에서는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임계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흔히 말하는 변곡점,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을 하락 구간에서 돌파했을 때 저는 매수 구간으로서 이 구간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영상을 자주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는 제가 매도한 가격으로부터 한 10%가량 떨어져 있어서 현금화는 좀 잘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매도를 잘했을 때, 나는 매도를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방향도 잘 맞았고 대응도 좋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사실 재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를 보면요,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아니면 100%가 현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현금이 충분한 상태에서 장은 하락장이고 이 부분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저는 현물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재매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지만 너무 짧게 내려가서 매수를 하지 못하겠다, 너무 조금 내려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바라고 있는 하락은 여기까지인데 난 여기서 사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안 사고, 또는 반대로 흘러갔어요. 정말 내가 만약에 나는 이번 하락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여기서 살 거라고 설정을 했지만 실제로 판 가격보다 캔들은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이 두 가지 그림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짧게 내려갔을 때,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처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매도 가격 생각하고 매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매수할 때는 이 마인드를 꼭 장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분할 매수도 정말 잘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항상 우리가 100% 장을 예측할 수 없듯이 틀렸을 때도 가격이 올라갈 때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이 데이터는 너무 주관적인 데이터라서 생략했던 내용입니다. 19년도의 약세 상승 피날레는요, 주봉 데이터에서 21선과 61선 데이터를 보면은 이 캔들 위로 올려보면 다음 주봉에서 고점을 찍고 약세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순서상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요. 짧은 급등, 그 다음에 약세장 3, 4개월의 지속기간, 이런 순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고 지금의 데이터를 보면요. 주봉 데이터상 21선과 61선이 골크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골크 직전이기 때문에 상승세는 나와줄 수 있다. 상승세가 기다리고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장은 피날레 격으로 1, 2주간 급등장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 정도 길이는 아니고 하나 또는 두 개로서 캔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이후의 기간은 약세 하락장 구간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이 약세 하락의 382 구간도 터치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저는 충분히 일어날 법한 얘기다. 그러니까 합당한 시나리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매도를 했잖아요. 저는요, 이 17, 18년도 데이터도 그렇고 13, 14년도 데이터도 그렇고 약세장 상승은 강세 하락분 대비해서 62%를 되돌려놨다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좀 무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입장에서는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이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급등 시나리오가 생략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방금 그어드린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는 삭제될 것이다, 생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략이 됐다. 그러면 남는 게 뭐죠? 약세 하락장이 되겠죠. 방금 그림에서 이 약세장 하락만 남는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저도 결과는 알 수 없고 지금 현재 상황이 제 분석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의 단기장만 본다면 제 의견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과값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장이 고점 깨고요. 35K까지만 올라가고 이런 장이 펼쳐진다면 저는 그때는 제 오판을 인정하겠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다면 깔끔하게 인정을 하겠고요. 다만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저는 앞으로 구간은 이 매수 구간만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이것도 예전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저는 이 단기 구간보다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 두 가지로 그리고 있는데, 약세로 흘러서 저가를 형성한다. 아니면은 고점 찍고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형성한다. 결국에는 저점이 둘 중 하나는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 저점은요, 이 이후의 차트 23년도, 24년도, 25년도 앞으로 나오는 저점은요, 절대 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구간 터치 안 하고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지난 차트를 보세요. 물론 코로나 차트를 제가 제거하고 생략하고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저점을 뚫은 차트가 있나요? 비트코인이 지난 저점에서 대략적으로 28K, 29K에서 저점을 마무리했어요. 그럼 이 저점은요, 여기를 터치를 했을까요? 이 구간을 터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봐서 강세 하락에 형성된 저점이 지난 저점들을 터치했나요? 그리고 지금의 저점들이 이 저점을 터치했나요? 아니었습니다. 13, 14년도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형성되는 저점 있죠? 저는 이 부분은 살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도 매수하지 못해요. 여기서 매도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전에도 여기서 매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힘들긴 하지만 저는 이런 선택과는 좀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끝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안이 주어진다면은 그때는 그냥 과감없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좀 꾸며놨는데 평소에는 안 꾸며놨어요. 여기에도 이런 게 없었고, 근데 요즘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계셔서 제가 밑에 따로 23년 투자 계획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장을 보고 있는지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영상 고정 댓글 또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이 석구방을 통해서 거시경제 또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